첫 번째 소식.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문재인 일가 그 수사 전주지검 형사 3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그 밑에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었잖아요. 그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근무했던 A씨가 있는데 이 A씨는 민주당 국회 보좌관 출신이고 지금도 민주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뭘 했는가? 친인척 팀장. 가족과 친인척 관리하고 비리 그거 뭐 하는 거 친인척 팀장을 했는데 이 사람을 최근에 전주지검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 어떤 혐의를 두고 있냐 하면요.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문다혜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 서창호 씨가 그해 4월에 구기동 명의 본인의 빌라를 자신의 와이프인 저거는 아니에요. 저건 나중에 저기 그 영등포에서 하는 거고요. 구기동 빌라 이거를 그 문다혜한테 증여해주고 먼저 출국해갖고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가고 문다혜는 좀 남았다가 구기동 빌라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아들 뭐 전학 수속 받고 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태국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 친인척 팀장이 A 씨는 바로 이상직이 만든 타이 이스타젯의 문재인의 사이인 서창호가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이상직과 문다혜 부부가 평상시에 아는 관계였다면 직거래를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친인척 팀장이었던 이 사람이 아닌가 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서창호가 이제 정권사 근무하다가 네. 그다음에 게임에서 토리 게임즈로 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자본금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 자그마한 회사예요. 예. 근데 나중에 자본금이 9억까지 늘고 상당히 돈을 많이 땡겨와요. 부채도. 예. 근데 그게 이제 K런 벤처스 이 회사가 이제 토리에 돈을 많이 줘요. 오. 근데 K런 벤처스에 280억을 한국 벤처 투자. 여기서 이게 280억을 투자해 줘요. 와, 한국 벤처 투자가 큰 회사가. 중소 그 게임 업체. 그렇죠. 아, 거의 몰빵 투자를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벤처 투자 사장이 청와대 보좌관으로 와요. 주영철 오. 경제보좌관. 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한국 벤처 투자가 K런 벤처스에 280억을 주고 오. 이 K런 벤처스가 토리에 돈을 주는데 나중에 게임이 망해버리니 온갖 게 압류나 형사 민사 문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외국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 아, 그때 도피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집권 2년차 대통령의 딸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민이냐 그랬잖아요. 그 이민 사유가 도피설이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못 팔고 급하게 부인 앞으로 빼돌린 거죠. 강제입행 면탈. 아니, 근데 그때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서창호 명의 압류 들어올 수 있잖아. 사고 치났으니까. 그러면 배우자 그거는 손 못 대네. 그럼 이게 배우자도 부부 별산이니까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빼돌린 정리해가 빼돌린 다음에 팔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2018년 3월에 이상지가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 돼요. 맞아요. 그 시점이에요. 2018년 3월에. 그 몇 달 뒤에 떠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리를 주면서 돈을 이게 취업을 시켜줄. 네. 그게 필요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한 게 바로 민정실이단 말이에요. 민정실. 친인척 관리. 친인척 관리고 친인척 팀장이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실제는 이제 백원호가 했다 봐야죠. 백원호도 소환했습니다. 네, 백원호도 소환했죠. 예, 백원호가 저는 했다 보고 재밌는 게 태국의 박석호라고 그 사람이 다 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타이 이스타젯의 형식상의 바지 사장. 예. 처음에 이제 이상직이가 예. 서창호 공개 채용이 아니고 예. 이력서 하나 메일로 줬더니 맞아요. 메일 박석호한테. 줬더니 월급을 800 이상에 맞추고 예. 그다음에 집을 350 이상 맞추라. 예. 그래가 박석호 말은 이상직이 사회가 오는 줄 알았대.
처음에 문다의 남편이 몰랐대. 아, 문재인 사인지 모르고 야, 이상재가 이상직이 사이 될 사람이죠. 그렇게 법정정을 해서 박석호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문다 이름 보고 아는 거죠. 문다 이름 보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내가지고 이제 전무까지 연봉이 1억이 되는 거죠. 네. 800 이상 맞추라고 했으니. 예. 그다음에 주택 수당도 350. 주택 수당 월 350. 그다음에 학교도 다 알아본 거죠 거기서. 근데요, 예. 지금 엊그저께 이제 뭐 TV조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가 태국에서 그때 경호처 요원이 몇 명 따라갔잖아요, 예. 태국으로. 그 따라간 경호원에게 한국 돈과 태국 바트를 줬다. 수천만 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 경호원이 그걸 한국 자기 개인 계좌에 넣었다가 한국에서 인출 또는 제3자 계좌로 옮겼는데 그게 구기동 빌라 팔고 그 5억 1천만 원에 팔았는데 플러스 2억 5천만 원인가 그 합쳐갖고 영등포에 빌라를 사죠. 아, 빌라 그 다가구 주택. 예. 그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다 하는데 예. 근데 태국에서는 이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생활비 쓰고 그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걸 한국으로 빼 돌려갖고 영등포 그 주택 사는데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구기동 5억 천에 팔고 갔잖아요. 예. 근데 이 태국에서는 보세요. 주택비도 다 대줘. 예.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학비도 다 대줘. 예. 그다음에 연봉을 억대를 줘. 예. 뭐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게 특활비도 저는 많이 경호처는 이게 특활비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제 받은 월급에 그다음에 특활비까지 쓰고 남으니 이걸 이렇게 한국에 저는 그것도 투기라 봅니다. 그때 그게 지역 지구 단위가요. 지구 단위게 박원순 때. 예, 박원순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양평동이거든요. 맞아요. 영등포 양평동. 이걸 사가지고요. 예. 세를 줬다니까. 맞아요. 자기는 청와대 들어가 살고. 예. 이게 관사 재테크 아닙니까? 그거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죠. 예. 아, 그리고 뭐, 1년 9개월 만에 팔아갖고 1억 4천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9억에 팔았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2억 5천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타이스타젯 항공 월급에 예. 그다음에 이 특활비를 포함해가지고 예. 한국으로 이게 가져온 거죠. 예. 그때 양인해서가 또 이게 송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 금액이에요. 예. 양인해서. 맞아요. 정상적으로 이게 2억 5천을 벌 수가 없잖아요. 벌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부정한 돈이라 보는 거죠. 그걸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평동 그거를 산 게 2000 몇 년이죠? 19년쯤 될 겁니다. 예, 18년에 나갔고. 구기동 빌라 팔고 2019년에 예. 샀잖아요. 그러면 억대 연봉이라고 해봤자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봤자 1억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5천이면 그럼 나머지 그럼 1억 5천 어디서 나냐고요. 근데 그게 김정숙 문재인 계좌에서는 10원 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재산 추적해 보니 예. 문재인 재산은 월급이 차곡차곡 다 쌓여가 늘어났어요. 맞아요. 문재인 김정숙이는 옷을 사도 안 줄어. 그러니까요. 구두를 사도 안 줄어. 공예품 사도 안 줄어. 안 줄어. 뭐 이게 딸 뭐 보내도 아무것도 안 줄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죠. 이재명. 변호사비 아무리 써도 안 줄어. 안 줄어. 그다음에 생활비 아무리 써도 안 줄어. 전부 법카로. 야 이게 똑같잖아 두 명이. 참 이게 그래서 저는 그 2억 5천이 결국에 국민의 혈세다. 야. 김정숙이나 문재인이가 자기 월급에서 10원 하나 딸 도와줄까요? 저는 안 도와줬다. 그렇게 추적해보면 놉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님, 우리 이거 보자고요. 지금 그 문재인 일가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위였던 서창호의 타이이스타제 특혜 취업 문제가 있고, 김정숙의 그 타지마을 그 관광, 뭐 외교를 빙자한 그 개인 관광 간 거, 그게 있고 그 특활비 관봉권을 이용해 갖고 뭐 화려한 의상, 뭐 구두, 뭐 한 거 아니냐. 그 관봉권 부정 사용 의혹이 있고 그런데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서창호 특혜 취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아픈 구석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서 변호사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창호가 취업하기 서너 달 전에 이상직이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공조직 중에 가장 큰데 국회 배지 떨어진 정치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중진공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 거기 아주 알짜배기예요. 거기 이사장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너 달 후에 서창호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취업을 위한 어떤 저 대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직접 받은 거니까 직접 뇌물은 아니고 문재인 사위가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문재인이 피의자가 되고 자신의 사위였던 저 서창호가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제 그 범죄 혐의를 적고 네. 피해자를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제명이요. 제3자 뇌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제3자 뇌물은 이제 문재인 외에는 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있으니까. 예.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죠. 예. 근데 검찰은 두 가지로 의심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한 중진공 이사장. 요가 자리하고 이제 그 전무고. 그다음에 계속 월급을 줘야 되면 예.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에 공천이 있었어요. 공천이. 그때 그 최형재 예. 이분이 가장 유력한 4년 전에도 경제했거든요. 네. 근데 최형재 자이 이분을 컷오프 시켜. 맞아요. 그다음에 공천을 주는 거예요. 그때 약한 사람하고. 최형제인가 그분이 현역 의원이었죠. 예. 예. 거기를 컷오프 시키고 그거를 그냥 그 이상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 대가로 두 가지를 예.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검찰이 제3자 뇌물로 지금 엮는데 우리 독일의 판례에 하면요.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직접 뇌물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족은 직접 뇌물로 봐요. 가족은. 가족이잖아. 직계 비속이잖아요. 아, 그러네. 딸이잖아. 예, 예. 이거는 공무원이 받은 거와 똑같아요. 아. 이게 뭐가 다르냐? 처분은 네. 똑같은데 음. 요건이 달라요. 음. 그냥 직접 뇌물은 예. 직무 관련하면 이게 바로 뇌물이죠. 그렇죠. 근데 제3자 뇌물은 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돼. 부정한 청탁. 아,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이재명이처럼. 아, 그러니까 범죄 입증이 좀 더 어려운 요건이 거죠. 다르죠. 어려우니까 이건 직계 비속이니까 직접 뇌물죄로 보면은 그 범죄점이 입증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근데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네. 뭐 부정한 청탁도 입증이 가능하니까 제3자 뇌물로 해놨고요. 예. 이것 때문에 그 조현옥 인사수석도 이제 소환했고요. 소환 조사했죠. 예. 조현옥. 예, 조현옥. 그다음에 중진공이니까 홍종학. 예. 그때 장관 있잖아요. 예, 저 중소벤처기업부 예. 장관. 다 이게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이걸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요거 제3자 뇌물 다 있었다 이제 요것만 조사하다가 갑자기 문다의 계좌하고 뒤지다 보니까 예. 다른 게 막 호박이 능굴죄 들어온 거예요. 아. 호박이. 그때부터 이제 막 양인했어. 그다음에 유성화. 유성화. 그다음에 경호처. 경호처. 줄줄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로 4명을 잡아요. 1타 4피입니다. 예. 제일 먼저 이게 그 문재인이가 주범이죠. 그렇죠. 근데 공범이 서창호. 서창호, 그다음에 문다혜. 문다혜, 그다음에 돈 오다 보니까 김정수까지. 김정수. 완전히 문재인 일간 4명을 예. 전주지검에서 그렇죠. 지금 이게 수사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이제 전주지검이 떠들썩합니다. 지금 보면. 아, 그 일타 사피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기사를 보면서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그 문재인의 30년 직인 송철호를 어떻게든지 당선시키려고 당시 청와대에 7개인가 8개 부서가 총동원됐었잖아요. 예. 보니까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다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 이번엔 송철호를 어떻게든지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다혜를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것만 4개 부서가 동원이 됐어요. 보세요. 유성화, 예. 춘추관장이었죠. 예. 양이네스,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죠. 경호처 나왔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여기 총 최소 4개 부처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있잖아요. 제2부속실. 제2부속실. 그러니까 유성화가 제2부속실이었다. 여기가 5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소 5개 부서가 동원이 된 게 이제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이제 그 문다혜 먹이 살리는 어. 그게 아마 예. 아들이 있으니까 그 외손자잖아요. 예. 외손자. 예. 학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숙의 입장은 제가 이해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자기 돈을 줘야지. 그렇죠. 자기가 이게 연봉이 얼마인데 예. 자기 돈을 이게 다 차곡차곡 적금 넣고 네. 재산이 딱 그 월급만큼 재산이 늘어났더라고. 그렇죠.
그 우리 양산에 집 살 때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모든 거는 국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이게 그 자기 가족들 부양한 거죠. 그렇죠. 청와대를 총동원해서 아. 심각한 건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울산시장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만 최소 5개 부처 아니에요. 예. 5개 부서. 야, 이건 오히려 송철호 때보다 더 동원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닌 말로 지금 똥줄이 탄 거죠. 예. 똥줄이 타니까 엊그저께 노무현 그 추도식 때 다 모아놓고 노무현 서재 모아놓고 니들 뭐하냐 빨리 힘을 합쳐. 그래서 총 동원하고 빨리 좀 해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수사는 이제 그 이성학 부장이 하는데 그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네. 후배입니다. 승리할 때 이성학 이승학 부장검사. 예. 이분이 실무를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이 수사는 이창수 지검장이 다 지휘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중앙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영진 이분도 이게 엄청난 유명한 칼잡이죠. 아. 박영진 예. 이분이 그 31기인데요. 예.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하다 갔습니다. 아. 범죄정보기획관은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분이 전주지검장으로 좀 가서 음. 현재 그 마무리 수사는 지휘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수사는 이제 99% 됐대. 99%. 근데 문제는 예. 워낙 피해자가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까지 소환하고 기소를 해가 유죄되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대통령을 전주지검에서 부른다. 전주지검 재판은 이게 기억이 안 맞잖아.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서울중앙으로 예. 옮기겠다. 이게 지금 범죄인들의 소재지가 이쪽 아니에요? 서울. 청와대니까. 청와대. 5개 부서. 그렇죠. 청와대에서 했으니까. 지금 뭐 5개 부서가 드러났는데. 근데 이렇게 검찰끼리 옮기려면 가능하면 이게 집권총장이 이원석 총장이잖아요. 네, 거기. 원래는 이제 협의하거나 예.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죠. 네. 이원석 총장이 결단을 해서 예. 이 수사를 예. 중앙지검으로 넘겨라. 넘겨라. 이러면 이게 바로 그냥 마지막 대통령 소환하고 기소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게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주지검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맨파워 자체가 중앙지검하고 전주지검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수사검사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원석 별명이 이원석 총장의 별명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네. 조사 부장검사래. 부장검사 정도 수준. 왜? 총장에게 크게 결단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원석 총장은 수사보고하면 꼼꼼한 기록까지 음. 토시 하나까지 보면서 야 요거는 요래 부족해. 요거는 여기에 요래. 꼼꼼하게 구급 공무원처럼 체크한대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대. 수사팀이 불만이 야 조사부장이 하는 거래. 그럼 부장 신문사로 보면 이게 또 사장이 있고 그 위에 바로 부장급이 있고 또 그 밑에도 있잖아요. 너무 이게 수사를 더디게 막고 있다. 심지어 이런 게 비판이 실무자들 비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제가 이창수 검사장이 몇 달 전부터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막고 있다. 수사를 이게 지시해라고 방송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도 문재인 수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게 기류가 있어요. 역대 저도 이제 검찰총장 출신한테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사람마다 총장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대요. 예. 누구는 거기 앉아봐. 앉혀놓고 쭉 이렇게 줄구면서 빨간 펜 줄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원석은 글자 토시 하나까지도 뭐 완벽주의자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에 개입을 하니 좀 통 크게 딱 방향만 지정해 주면 되잖아요. 네. 속도가 있게. 네. 그게 불만이 엄청 많아요. 대통령이 할 일 있고 구급 공무원이 할 일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건데 뭐 그건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감하고요.